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험 전 마지막 3차 모의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작품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외워야 할지도 같이 이야기할 테니까요. 꼭 한 번 더 정리하고 외워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 제시문 이제 붕어빵을 친구가 나눠주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되게 따뜻하게 그날 밤을 지냈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죠. 기억을 보면은 기억과 같은 1번을 보면은 기억과 같은 심상이 사용이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심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감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색깔을 좀 바꾸고 가볼까? 이미지나 감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체에서 느끼는 오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는 5가지 감각 중에 뭐에 해당할까라고 하면은 한기라고 하는 거. 한기라고 하는 게 차가운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일단 촉각인데요. 사실 이거가 무엇을 표현하는 건가 보면은 어둠이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어둠은 촉각으로 느끼나요? 아니죠. 어두워졌네 라고 하는 건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각을 촉각처럼 표현을 한 부분이에요. 정리해보면 시각을 촉각처럼 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시각의 촉각화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A 감각을 B 감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1번의 답을 먼저 볼게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생달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달인 거죠. 새파란 초생달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파랗다라고 하는 시각을 시리다라고 하는 촉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도 나머지도 보면은 노랗게 모모처럼 일단 직유법 있고요. 노랗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각적인 거를 볼 수 있고요. 꿀벌이 잉잉 날아다니는 소리네. 이거는 그럼 청각적인 거고요. 향그럽다, 향기롭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후각적인 부분이네요. 구름이 새빨간 노을 색깔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시각적 심상이었습니다. 2번 이 시와 다음 작품에서 등장하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 봐봐. 이런 문제는 적절한 거잖아.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 내가 본문만 알아도 사실은 접근 가능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친구의 따뜻한 붕어빵 덕분에 따뜻한 하루를 지낼 수 있었고 이게 나한테 위안이 되었던 그런 작품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된 단어를 보면은 따뜻, 공감 이런 부분에서 3번이 되는 거죠.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반성하는 거니까 어울리지 않고요. 힘든 현실 내가 이겨내겠어!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시였고요. 절망하는 거 아니었고요. 무심하다, 조용하다, 관조적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심하다는 건 일단 별 이렇게 마음에 감정적 동요가 없다는 거고 관조는 쉽게 말하면은 그걸 그냥 뭐 관찰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런 개념이어서 5번은 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이제 같이 딸려 있었던 따뜻한 조약돌에 관한 그 작품이었죠.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따뜻해진 조약돌 2개였는데 이게 덕분에 집에 가는 동안 따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슴에 품은 채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온도도 따뜻한 것도 있지만 어떤 위안, 위로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시에서 핵심 단어였던 붕어빵 5마리였던 거지. 이 붕어빵 5마리도 친구가 나를 위해서 가방에 넣어준 거고 심지어 또 똑같이 따뜻하죠? 그래서 2가지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정답은 5번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봐볼까요? 4번을 보자.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기억은 붕어빵이고요.
이유는 조약돌 두 개예요. 바로 앞에 나왔었던 문제랑 사실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뭔가 위, 안, 위로 이런 거랑 비슷한 단어 보면은 배려의 마음이라고 해서 1번인 거죠. 자, 2번을 보면 일단 가족 간의 사랑 아니죠. 친구가 나였으니까. 그리고 화자 인생을 바꿨다? 일단 인생을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집을 나설 때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거든. 친구끼리 주고받은 게 아닌 거고. 모르게 몰래 권해준 거 아니죠? 이거 줄게 이거밖에 없구나 대놓고 말했고요. 그리고 4번에 5번 보면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아니죠? 붕어빵이나 따뜻한 조약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 가시, 붕어빵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였는데 일단 답이 정말 아닌 거 먼저 지워볼게요. 친구와 오해를 푸는 과정. 이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형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형시라고 하는 거는 시의 형식이 정해진 시라서 시조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의 형식이 눈으로 보일 정도인데 우리 여기 아래쪽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이런 시는 현대시라고 부르는데 현대시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시입니다. 1번도 제끼고요. 아까 의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3개 지우고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 라고 하는데요. 시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붕어빵 5마리를 통해서 따뜻했다, 나 위로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4번도 지우고 5번으로 갈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되게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였지. 화자를 16학생으로 볼 수도 있고 어른으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16살의 학생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어른이라면 과거 회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6번 화자의 사안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에서는 무엇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냐면은 바로 촉각적 심상이야. 왜 촉각적 심상이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친구가 나에게 준 그 붕어 5마리인데 붕어 5마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소재잖아요. 이 붕어 5마리 덕분에 5마리 자체가 이 붕어빵 자체도 따뜻하고 이 여기에 담긴 마음도 따뜻해요. 그래서 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촉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촉각적 심상 3번 똑같이 고르면 됩니다. 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각이고요. 향기니까 이거는 후각이겠네요. 푸른 휘파람 소리니까 여기는 청각이고 사그락사그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그락거린다고 하는 것도 귀로 듣는 이 바싹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청각적인 심상이었어요. 7번으로 넘어가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시를 보면 알겠지만 친구가 닫아주면서 몰래 붕어빵을 집어 넣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근데 왜 그런가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화자가 그 붕어빵 선물을 못 느끼게 하려고 몰래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몰래라고 하는 부분이 4번 있어. 감동적으로. 사연의 상황을 보면은요. 1, 2, 3, 4 해서 이렇게 닫아주고 나서 가방을 꺼내려고 했더니 거기에 담겨져 있던 붕어빵 이거 아까 전에 넣어줬나 봐 라는 식으로 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선재의 숨은 의도를 모른 척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몰랐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7번에 이제 5번을 고를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일부분 기억 부분만 보고는 모른다. 우리 집 알고 봤더니 엄청 부자인데 친구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 그 붕어빵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기억 부분 떼 갖고 오면은. 그래서 여기는 좀 어울리지 않았어요. 자, 8번에 그래서 두 번째 가와 나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부분인데요. 8번의 나시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가 나한테 울지 마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개념 보면은 1번 다 모두 힘든 상황. 나 같은 경우에 안 계시는 것 같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거고. 네, 적절하지 않은 거. 미안. 선생님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화자는 귀뚜라미니까.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나에게 말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에게는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 뭐냐면은 시에서 일종의 청자나 표현하고 싶은 거. 그래서 청자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대상을 우리가 시적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귀뚜라미가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힘든 거는 나, 시적 대상인 거지 화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보면 나의 화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가의 화자는 혼잣말, 독백체라고도 하죠. 나는 대화하듯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가 나한테 위안을 주고 있고요. 그러고 5번 둘 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되는 거죠. 위로, 위안, 사랑 다 비슷한 느낌의 단어, 따뜻한 느낌의 긍정 단어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이네 하고 그냥 맞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를 그린 구 부분인데요. 9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먼저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 문제 진짜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 진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히말라야시다 그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서술자가 2명이지. 그래서 0 서술자와 1 서술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다 쓸게요. 중요한 게 뭐야 또? 1인칭 주인공 점이어서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난다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여기랑 연결되는 거라서 여기다 적을게. 서로 교차하여 이제 서술이 되다 보니까 상황을 여러 관점, 2가지 관점에서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 넘어가고요. 과거를 회상해서 역순행죠. 이것도 그랬죠? 쟤 걔잖아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잖아. 넘어가고요. 다른 인물의 심리 비교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5번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전혀 관련 없는 답지였기 때문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기억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탓 아니야. 누군가의 실수일 수는 있지만 일단 내 실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 억울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10번에 1번 자신이 탓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2번부터 같이 어떻게 좀 답이 아닌지 보도록 해볼게요.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나는 항상 나의 재능을 의심한다라고 하고 있죠. 나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자신감이 있다? 잘못된 것. 자, 그리고 디귿에서 보면은 공식적으로라는 말 아니라는 거 바로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 우리 그 4학년 때에 보면은 최대한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고 했다 하면서 넘어가서 5반 선생님한테 말해서 그 반 대표로 나를 내보내기로 한 거였다라고 하면서 학년이 어린데도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대회 규정을 약간 악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던 거고요. 리을, 나가 성인이 되어서 그림을 좋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리을 부분을 보면은 선생님 댁에서 공부시키면 훈련을 다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비싼 과외비를 받으니까 그냥 해본 말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의 그런 말에 그 말이 실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미음 보면요.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그때 내가 사실대로 말했어야 됐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상관없어. 다 살아서 행복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지가 잘못된 답지가 됩니다. 11번 보기에서 가의 A 그 일이 0에 나에게 미친 영향인데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 보자.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은 이제 가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름이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요? 상 바뀐 거. 그림이 바뀐 것. 맨 마지막에 그림이 바뀐 것이 되는 거죠. 그림이 바뀐 게 되면서 사실 나는 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그 여자애가 받았어야 되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그림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상을 받은 다음부터 잘 돼가지고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팔지 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왜? 나 어쨌든 화가가 됐잖아. 화가가 됐다는 건 뭐야? 내 그림을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능력에 전부를 쏟아붓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본문에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C는 일단 맞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능을 의심하죠. 본인을 의심함. 그래서 그리고 색깔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색깔의 원형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미안 요거 맞고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었네요. 12번 마의 눈물이 갖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마로 가서 무슨 상황인지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나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 놀랐어 그래서 가슴은 안겼다 그래서 따뜻한 그 냄새 이렇게 되는데 백선규 축한다 장원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장원이 되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써서 내지 못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었다는 거 이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나 진짜로 그렇게 그림 잘 그리잖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작년에 나의 모습과 되게 반대되죠. 대조라고 하는 거는 차이점.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축구 못 봐서 막 화가 났는데 올해는 축구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잖아. 그리고 초조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절실함. 내가 여기서 상을 받아야지 뭐 크레파스도 받고 그래서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3번에 4에서 아예 드러난 나의 심리 변화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인지 보자. 4에서는 이제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원으로 드디어 내가 상을 받았어요. 아, 기분 엄청 좋겠죠. 완전 기분 좋을 거야. 그래서 막 다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야? 내 그림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그림을 보았을 때 그 그림이 진짜 잘 그렸구나. 너무너무 잘 그렸구나. 나를 뛰어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나 1등이야. 나 장원이야. 하는 데서 오는 우쭐함이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안도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은 저거 내 그림 아닌데? 라는 데서 오는
당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저 그림이 나보다 너무 잘 그린다니 라고 하는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답이 2번이겠어요. 자, 그 다음 14번 0과 1에 나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0은 백선규였죠. 그래서 0은 그냥 남자 여자로 표현할게요. 남자로 자신의 그림이 장원인 줄 알고 울었어요. 그리고 1은 여자로 자신의 그림이 장원인 줄 알았으나 이거를 이제 고치지 않았어요. 이게 제 그림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밝히지 않은 이유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답은 일단 4번이야. 이 문제가 이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적절한 것을.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내용이었고요. 여자애는 아유 귀찮아. 나 그 상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냥 정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15번. 가와 나에 각각 드러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역시 우리 영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었으나 이제 포기하게 되면서 아들의 기대를 좀 거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1번 여자의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여자애는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돼. 뭐 그림으로 뭐 힘들게 살 필요 있어? 뭐 그림 그리면은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들기만 한데 뭐 그냥 취미 생활로나 잠깐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두 스타일이 되게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가와 나 모두 아버지 모두 그림에 대한 애정이 깊다? 나는 아니었죠. 가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였죠. 모두를 화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은근히 막 장원 받아오고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하셨죠. 기회를 주기 위해 친구의 아들은 다면서 특별히 부탁했다. 아니에요.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어요. 부탁하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니었죠. 아까 시즌만 잘 가면 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사회에 나가 이런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이런 국어나 뭐 사회나 이런 시간에 사회에 진출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뭔가 그런 관련된 직업을 얻는 거를 의미하거든. 근데 그림 관련된 직업을 얻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기 딸을 화가로 만들기 위해, 이것도 아니었죠. 화가는 그냥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역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저 일단 답은 4번이었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서술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작품의 특징이었죠. 그럼 1번부터 뭐가 아닌지 한번 볼게요. 가에서 아버지는 친구에게 아들의 그림의 재능을 자랑하려 일부러 화방에서 그림 재료를 샀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이 남자의 아빠가 좀 무뚝뚝해.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물건을 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에 나는 그림이 많아 화학 꿈에서 그러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줄어든 거야. 아빠가 그냥 딸내미가 그냥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위쪽을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단 나는 그냥 그림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딸내미가 예뻐서 시집만 잘 가면 됐지 뭐 그림 그려서 돈 모도 아니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건데 힘들게 공부할 거 뭐가 있나? 라고 해하고 나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졌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빠가 좀 딸의 꿈을 짓밟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평가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런 거였죠.
자, 다음은 이제 4단원. 4단원은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한 방법인 거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에서 중요한 거는 주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썼죠. 주장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썼죠. 그래서 1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설명문에서 맞는 말이에요. 설명문에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나에서는 인과의 방법을 통해 인과라고 하는 걸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피부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면 모공 안에서 쌓이게 되어서 과다 분비가 자주 일어나게 되어서 여드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인과의 방법이 여기 쓰인 게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선생님이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 맞았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해서 보면은 그럼 숫자를 찾으면 되거든요. 1세제곱미터에 32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기 때문에 17번은 3번도 맞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종류를 소개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 대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 정도로만 나오고 있지. 뭐 어떤 나라에서는 못 쓰고 어떤 나라에서는 못 쓰고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다른 사실 전달을 위주로만 하는 가나와 달리 우리먼지에서 사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글쓴이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주의해야 돼서 선생님 별표 치도록 할게요. 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이 이 석탄 문제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에너지들이 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게 문제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문제예요 라고 말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 부분은 맞는 거야. 그러면은 의도가 뭐냐면은 석탄 에너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서 미세먼지를 줄이자. 이런 부분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1번에서 설명문이라는 거랑 조금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스 정보다 보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을 하되 은근히 거기 안에 살짝 의견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 조금 그래서 주의해야 돼서 별표 쳤습니다. 기억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해에서 사용한 주된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는 구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구둘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궁이 그리고 뭐 고래 그리고 굴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대상을 세세하게 쪼개서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부르는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8번에 하나를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게 뭐냐면은 5번이야.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한 개의 대상을 앞판, 뒷판, 옆판으로 자르는 그런 모드였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볼까요? 같다라는 단어 눈에 띄죠? 공통점 중심으로 보는 비교네요. 여기는 뭐뭐에 비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조 악기라고 하는 되게 넓은 범위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눴어. 현악기는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덩어리, 집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류, 여기는 구분, 앞쪽은 구분, 그리고 반대로 가야금을 다시 묶는 이 부분이 분류. 민요 아리랑은 30종 가까이 되는데 서울, 정선, 밀양, 진도 이런 식으로 예시인데요. 뭐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단어가 힌트 단어였어요. 그리고 19번으로 가보면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국민의 의무에는 납세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이 지킬 의무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세금을 걷는 주체와 걷는 방식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누가 거둬 드리느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걷는 방식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고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라고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직접세, 기업이 내는 이제 직접세는 개인이나 직접 내야 되는데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3번까지는 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고요. 직접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직접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라고 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겠죠. 답은 5번.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직접세로 좁힐 수 있는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세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소득 격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여기가 이야기가 있는데 직접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세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거. 그래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요거는 맞지만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5번이구나 라고 고르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가에서 마주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면서 대상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관심을 유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심을 유발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초반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거든. 그래야지 이 글을 끝까지 읽으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이 글의 처음 부분은 가 아니면 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제껴버릴게요. 그 다음에 설명 대상을 소개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글이 세금이었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겠지. 세금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 부분인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설명 방법을 사용된 것은 봅시다. 보기 생소한 대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풀어서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뜻을 밝혀서 풀이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방법은 정의라는 방법이네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케네디가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인용이라 하겠죠? 이응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란 뭐뭐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정의였어요. 일단 답은 2번이고요. 디귿 부분 누가 거두어 들이느냐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뉜다라고 하니까 덩어리 나니까 여기는 9분 리을은 예를 들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예.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직접세는 있는데 복잡하고 반면에 요 포인트 단어 반면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점을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22. 가해설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본문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옹고집과 흥부전의 놀부에 대해서 설명하네.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1번은 맞고요. 나는 자동차의 종류를 나누고 싶대. 자동차의 종류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터의 힘이나 아니면 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인원수나 이런 거로 나누는 게 좋으니까 얘는 분류라는 방법을 쓰면 좋겠네요. 정의 대신에 답은 2번. 버섯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뭐 버섯의 머리는 버섯의 몸통은 하나를 잘라야 되겠다. 분석이 맞고요. 떡볶이를 만드는 법이면은 순서상 이야기를 해야겠네. 과정이 맞겠네요. 그리고 5번. 요거는 기본이니까 기억하자.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할지 차이가 크다. 자, 그리고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악기는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라고 하고 있죠?
악기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다시 현악기라고 하는 작은 덩어리로 나누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분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장애를 지닌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회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편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려워라고 말하는 거는 그 편견의 한 종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발효는 무엇이고 부패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공통점, 차이점, 뭐 비교, 뭐 대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구분, 예시, 대조이면은 23번에 1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시문이었습니다. 스티그마와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제시문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개요표 중에 윗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찾자라고 했네요. 그럼 피그말리온의 효과와 유래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어떤 이런 일어나는 경향을 말한다라고 하고 유래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 딱 이렇게 보기 좋게 유래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 일단 넘어가고요. 본문에는 이제 사례, 스티그마 효과, 그리고 효과의 장점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나와야 돼.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개요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요에 쓰인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유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니은이 정답 이런 식으로 골라야 돼. 근데 우리 여기서 일단 기억 니은은 있었어요. 피그말리온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른 이 쥐 실험 초등학교에서의 이런 실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입증 사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스티그마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은 피그말리온 효과 반대로 되는 효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더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스티그마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그럼 여기가 리얼이겠어요. 그럼 장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부분은 스티그마 효과에 이제 예시가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다음에 요약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 어, 여기서 보면은 스티그마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로 요약으로 넘어갔으니까 미음. 미음 부분이 없네요. 그럼 답은 5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인데요. 위와 같은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위와 같은 글이 뭐냐 하면 설명문이야. 설명문으로 쓸 때는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주제에 맞도록 통일성 있게 쓰고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개인의 느낌, 감정, 함축 이런 말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1, 4단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보았는데요. 사실 그 히말라야 부분이 이제 2명의 서술자로 되어 있고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분류인지 구분인지 분석인지 세 가지를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여기가 걱정이 돼. 근데 히말라야 시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류, 구분 이 부분만 한 번만 더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일단 분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대상을 일단 쪼갠다. 약간 해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아, 미안, 분석.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좀 해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뭐 바이올린을 앞판, 뒷판으로 뭐 쪼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분류라고 하는 거는 분류하고 이제 구분을 이제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 근데 이 나누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거라면 분류는 기준에 따라 합치는 거죠. 큰 덩어리로. 이렇게 같이 잘 정리해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공부해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 있었다면 꼭 암기해 주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안녕.